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 안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안전시설물에 대한 의무 규정이 미흡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제보뉴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m가 넘는 쇠파이프가 주차장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공사장 외벽을 뚫고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주차장 바닥이 충격에 패일 정도. 공사장에 낙하 방지망을 따로 설치하지 않다 보니 벌어진 사고입니다. 파이프가 뚫고 나온 거죠, 판넬을. 한 3m 정도를 저희 주차장에 침범을 해가지고요. 문 연석을 뚫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처럼 제주 지역 건설 현장에서 지난해 발생한 안전 민원만 2,400여 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공사장은 대부분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고 건축사 면허 없는 영세업체들도 시공을 할 수 있다 보니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소규모 경우에는 3층 정도는 빼는 경우에는 안 합니다. 해보면은. 얕으니까 맛이 얕으니까. 그 안전시설 하다 보면은 또 불편하다고 일하는 사람들이 막 뜯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이 발생해도 안전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가 없어 권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이제 서로 민원인하고 이제 공사업체의 분쟁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그 서로 화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미흡한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은 행정당국의 관리 강화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대규모 외자유치 1호 사업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토지 수용 무효 대법원 판결 이후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가운데 투자진흥지구에서도 해제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대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에 지정 해제 심의를 요청했고 다음 달 열릴 심의회에서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래 단지 사업이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분이 추징됩니다. 지도는 그 자체로 제작 당시의 시대상을 표현하는 역사의 기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옛 제주의 모습을 담은 고지도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860년대 목판으로 찍은 대동야지도 진본입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이어진 오름들이 상세하게 표현돼 있습니다. 전체적 윤곽이 현재 제주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만들어진 제주 고지도는 지형 지물을 상세하게 표시하지 않고 산과 숲 등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많이 배웠죠. 옛날 사람들이 지도를 어떤 형식으로 그려냈는가, 또 지도 형태가 대부분 어떤지 그런 걸 배웠어요. 과학적인 측량 기술이 적용된 최초의 제주도 지도입니다. 1918년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 총독부가 실시한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로 제작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측량 기술로 만들어진 제주도 지도는 이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육군의 측량을 거쳐 완성됐습니다. 제주도가 관광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60, 70년대에는 관광지도가 따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말과 감귤 등 지역 특산품을 그린 재미있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제주 사람들이 살아온 삶터를 조선시대 고지도뿐만이 아니라 근대 지도까지 그리고 서양인들이 바라봤던 그 지도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고지도 등 지도 100여 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공항의 국내선 탑승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기점 국내선 항공기 탑승률은 90.7%로 지난해 같은 기간 89.2%에 비해 1.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등 비선호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항공기의 빈 좌석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또 국제선 탑승률도 80.5%로 소폭 상승했고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제주기점 항공기 탑승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시 애월읍과 조천읍을 연결하는 애조로의 아라동과 회천동 구간이 오는 8월 말쯤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애조로와 번영로를 연결하는 교량인 봉계교의 139톤짜리 상부빔 거치 작업을 지난달부터 2차례 실패한 끝에 지난 20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로 연삼로와 연북로의 교통량이 애조로로 분산돼 차량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는 회천동에서 조천읍 신촌리까지 나머지 4.2km 구간은 2023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3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제주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건물이 리모델링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1도 2동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건물을 복합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하고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준공된 건물은 지붕 누수와 안전 문제가 제기돼 3년 전부터 일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설계가 끝나면 내년까지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복합 공연장과 문화 콘텐츠 업체를 위한 창업 공간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수족구병 환자가 급증하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의 외래 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심 환자 수는 29명으로 한 달 전 6명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수족구병은 발열과 입안의 물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는 뇌수막염이나 뇌염이 동반될 수 있어 집기류 소독과 손 씻기 등 위생 관리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관광객 통계와 호텔 등급 심사를 공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는 항공기 좌석의 92%에서 95%를 관광객으로 분류하는 현재 통계 방식은 관광객 수를 부풀리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호텔을 회원사로 둔 관광협회가 호텔 등급 심사를 하면서 제19 감싸기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 통계와 호텔 등급 심사를 일반 단체인 관광협회가 아니라 공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제주도 의회에 건의했습니다. 부하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았던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김 전 차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감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2017년 6월 제주지검 근무 당시 부하검사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주임 검사에 알리지 않고 회수했다.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